아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절로 빼줘야 되잖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했어요. 저 올라오는 차가 중간에 서버리면은 스타트하기 상당히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차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갖고 내가 빼줘야 되는데 당연히 저 차가 올라오다가 서지나 이렇게 내가 빼줬으니까 아이고 참. 여기에 금방 이런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동네 분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하지. 이 큰 차가 이 짐 싣고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집에 흔들린다니까. 집에 있어 보면은.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 아, 이거 사람도 안 사는데. 스매트나 이런 게 땡그는 사이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좌우가 빳빳하잖아요. 슬래트하고 백밀러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뭐 포장이니까 대하는데 저 위에 뭐 뒷포장이 있는가 수배를 한번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뭐 길게 안 하는 거야? 어떤 데는 좀
또 올랐어. 그가 5돈 차겠지. 수배할 자리도 없구만. 수배를. 에휴, 우와, 여기서 보기만 높긴 높네. 오늘은 남부지방에 비가 20mm 나는데 새벽에 저거 오고 지금은 비안 오네. 지금은 우라 상이라고 지금 쟤를 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좀 높아서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려해서 예전에 91회를 몰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Once upon a time 한 15년, 16년 전쯤의 얘기인데 그때 제가 91에 저슬럼프 차를 몰고 있었어요. 저슬럼프는 6루배짜리 차에 드럼을 9루배짜리를 이제 싣고 이제 실은 차인데 차는 그 대신에 길이가 좀 일반 6루배짜리보다 뒤가 한 1m 이상 좀 길어요. 기니까 조금 시골 길 같은데 6루배 같은 이렇게 코너 같은데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차가 그런 데를 이 차는 또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차를 모르고 근데 이 차가 뭐 구조를 처음에 이게 잘못 적재를 했는지 뒤에 드럼을 받쳐주는 로라가 두 개 있는데 요 드럼 링하고 로라하고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적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로라의 절반만 드럼이 얹히도록 로라를 다이를 잘못 설치를 했어. 그래 놓으니까 이게 드럼이 돌면서 로라가 편마모가 되는 거라 절반만 얹혀있기 때문에 그 얹혀있는 부분만 이 로라가 편편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쪽만 너무 빨리 딸더라고. 근데 그날이 추석 전날이었는데 일이 하여튼 좀 많았는데 이제 또 위에다 또 막발 경기 쪽으로 걸렸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로라가 이제 딸타가 보니까 이제 로라 다이하고 드럼하고가 이게 쇠가 돼 있더라고. 그래가 그 로라 다이를 깔아 먹더라고. 로라에 얹혀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로라 다이하고 쇠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속기에 좀 무리가 안 가겠나. 나는 내 딸은 그래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그 중간에 일이 없을 때 그 카센터 그 용접하는 데 가가지고 산소 절단기로 그 다이를 조금만 절단해서 이제 드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럼을 잘 돌도록 해놓고 이제 막발 이제 경주 물량을 실었는데 들어가다 그때도 마지막에 그냥 밤이지 이제 일이 늦어놓으니까 이런 죄를 넘고 있는데 뒤가 뭐 휘청휘청거리더라. 그래서 백밀러 보이면 어두워 잘 보이나만 백밀러 열심히 보니까 드럼이 도는데 이 드럼에 시야나는 드럼 갑바가 째졌어. 이게 이제 드럼이 주저앉아 버렸는 거라. 로라 타일을 잘라버리니까 그만큼 또 이제 드럼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드럼하고 프레임하고 이게 돌다가 이게 부딪히면서 갑바가 이제 째져버렸네. 그래 이런 제 정상에 쟤를 이제 치고 이제 내려갈 때랬는데 이거 황당하더라고. 차는 이제 이게 드럼이 정상적으로 안 도니까 주저앉아 버리니까 차는 막 이상하게 뒤가 막 흔들리고. 그래 겨우겨우 이제 내리막을 다 내려가서 깜깜한 밤에 밤 9시도 넘었을 거예요. 그 그룹에 내는 갑바는 또 사실 또 얼마나 또 크노. 그거를 또 이렇게 탁 칼로 잘라가 막 겨우겨우 삐져내가지고 갑바를 벗겨냈어요. 벗겨내가 막 차 뒤에 뭐 대충 실어놓고 이제 드럼이 주저앉았으니까 돌긴 도는데 이제 프레임하고 친단 말이에요. 쿵쿵 치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드럼을 돌리면서 또 가기도 뭐 하잖아. 그래 드럼을 씌워가지고 경주 시내를 들어갔다. 추석 전날에 또 얼마나 차가 밀렸노. 그래 겨우겨우 현장에 가서 펌프카 작업을 하니까 또 뭐 막 차니까 또 한 1루배가 남네. 또 그걸 또 드럼을 또 세워가지고 공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폐수 처리하니 겨우겨우 빼냈어요.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감속기가 우리가 보면은 이 감속기 조인트가 있는데 물론 이 하부에 차를 구동시키는 미션하고 이 구동축 감속기는 물론 크지만 이 드럼을 돌리는 감속기가 또 위에 있거든요. 요 감속기는 이 감속기 조인트는 이 팔뚝만해요. 아주 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데 이게 이제 드럼 앞에서 이제 감속기 조인트 뭐 ZF나 뭉텅구리 감속기를 이제 미션하고 이제 드럼하고 사이에 이제 조인트가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속기가 힘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물론 이 그룹의 6룹에 거의 11점 몇 톤이고 거의 12톤 실리는 이 드럼을 돌리는 그 힘도 좋지만은 로라의 연체가 돌리는 거하고 그게 주저앉아서 그걸 쇠에 부딪히면서 돌리는 거하고 그 힘의 어떤 차이는 엄청난데 그거를 돌리는 걸 보아서는 감속기가 힘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 참 안개 낀 경치가 좋긴 좋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리 짝기로 떠가지고 그 로라를 정확하게 일직선에 놔야 되는데 거기 절반 물리는 차를 막 운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방으로 그렇게 심하게 되고 이제 정상에 올라간다.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다시 적시 공기 속에 떠오른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와 그때 그날 웃으면서 헤어져 오늘이 싫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다시 적시네 그리고 또 초창기에 이 감속기 조인트를 뿌려 먹었던 얘기. 그게 초보 때니까 뭐 차에 대해서 운전도 미숙하지만 차에 대해서 정비도 잘 모르는 상황에 어떤 고참이 타던 차를 월급제 기사를 하니까 잠시 물려 받아가 이제 탔는데 감속기 조인트가 원래 일자로 이렇게 정상적인 일자로 이렇게 대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가 조금 뭐 이렇게 풀렸는지 V자로 꺾였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감속기가 도는데 꺾여 갖고 도니까 아무래도 저기에 누운 마름 먹골로 이렇게 돌잖아. 그 양반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탔으니까 나는 뭐 응? 저래도 그냥 겠거니 하고 탔지. 그래 한 몇 달을 탔나 타다가 또 그날도 또 막 참 아다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그것도 꼭 또 막발이 또 한 공구리가 한 0.5룹에 남아갖고 회사로 이제 들어오는 사이에 뒤에서 뭐 부러지는 소리 하면서 뭐 깨는 소리 하면서 엄청 소리가 꽝꽝 하면서 또 탁탁탁탁 거리더라고. 그래가 뭐 잘못됐다 싶어서 뭐 아마래도 감속기 저게 뭐 작살이 났나 싶었지. 그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감속기 그게 꺾인 부분에가 거기가 빠져서 이제 돌잖아. 돌면서 이제 기어 전진 레버 기아가 원래 이게 이제 넣고 빼고 이렇게 기아를 조작하면 그게 이제 미션으로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대가 있잖아요. 대가 그거를 쳐버렸는 거라. 쳐가지고 막 그게 막 부러져 버리니까 감속기도 부러지고 빠져가지고 그래 계속 탁탁탁탁 쳐버리는 거라. 그래 이제 뭐 기아도 안 들어가 드럼도 안 돌아. 그래가 뭐 그때 뒤에 오는 레미콘 차가 그때 뭐 아는 사람이 이제 또 차가 들어온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와이어 줄로 잡아가 회사에 그냥 들어오는 길은 뭐 한 3, 4분만 하면 들어오는 길을 그거를 견인을 해가 가는데 한 진짜 3, 40분은 걸렸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시동만 걸어놓고 에어만 채워놓으면 또 괜찮은데 이 계속 시동을 걸면 감속기 조인트가 부러지는 게
돌면서 자꾸 치니까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이게 브레이크 대형차들은 이제 에어가 생성이 돼야 브레이크나 핸들이나 뭐 각종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시동을 끈 상황에서 견인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앞에서 견인을 하고 나는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조작해야 되는데, 물론 핸들이 뭐 파워 스티어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브레이크라. 앞차가 가다가 이제 서면은 나도 같이 서줘야 되는데, 이제 에어가 뭐 빠질 만큼 빠져버리니까 막 브레이크는 돌이고 완전 딱딱하고 뭐 밀리고 하니까, 그 앞차도 물론 조심하지만 나도 막 그 견인이 평지라든가 뭐 이러면 괜찮은데 또 내리막도 있고 하니까 딱 그때도 한번 시겁을 했네. 또 한 번은 막 터널에서 미션이 막 늦어가지고 그것도 미션 상태가 이 안에서 뭐가 아작이 났는지 상태가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짐을 싣고 가다가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파설은 다 했어. 겨우겨우 했는데 이게 차가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뭐 차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느낌이 이제 요거 얼마 정도 버틸 수 있겠다는 느낌 있잖아. 느낌이 공장까지 들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자꾸 가면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제발 막 공장까지만 무사히 가다 오겠는데, 공장 앞에 있는 터널 앞에서 막 와장창 소리가 나더니만 막 미션이 넓지면서 조인트도 같이 이렇게 뭐 넓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간에 뭐 차에서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참 헌차들 모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또 전자장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많고, 91A가 저 좋은 게 위에 보면 아날로그식인 거라. 그래서 뭐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진단이 바로바로 나오고 물론 또 수리비도 요즘 차에 비해서는 뭐 훨씬 적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 차 하시는 분들은 레미코는 뭐 그렇게 차가 성능이 좋고 뭐 힘이 좋고 이런 거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려면 뭐 우선 새 차들은 뭐 편하고 뭐 좋긴 좋지요. 좋은데 굳이 뭐 레미콘 차 입장에서는 하는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는 없어요. 뭐 힘이 뭐 안 좋다고 해서 또 승차감 운전하는데 피로도 뭐 이런 거는 물론 많겠지만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어떤 재반 어떤 소모에 대한 어떤 차 수리,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따져봐서는 아직까지 레미콘 법에서는 91A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지.